봅시다. 오늘은 삼포도와 표준편차, 그러니까 대표값과 삼포도라고 한 두 번째 시간이죠. 삼포도와 표준편차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도 좀 반드시 외워야만 하고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삼포도인데, 삼포도에는 이제 의미 자체만 알면 돼요. 삼포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 평균도 배웠고 중앙값도 배웠고 최빈값도 배웠잖아.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평균만 가지고서는 그 자료를 분석해내는 어떤 특징들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얘는 50 세 번의 점수를 맞았습니다. B라는 학생은 60에 50에 그 다음에 40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평균은 얼마 나오지? 50 나옵니다. 이 친구의 평균도 얼마 나와? 50이야. 근데 두 학생은 평균이 같으니까 그래 둘 다 공부를 적당히 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A라는 학생은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죠? 근데 B라는 학생은 어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평균의 삼포도라는 의미는 평균주의, 그러니까 대표값이에요. 평균 말고 대표값주의에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 그런데 그 특징을 보게 되면 그것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는 표준편차 이런 건데, 우선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포도가 크다. 그러니까 삼포도가 이런 개념을 해요. 삼포도가 크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표값에서 멀리 흩어져 있다야. 크다면 대표값에서 흩어진 정도가 크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삼포도가 작다라는 말은 아주 흩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은 그냥 애들한테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응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집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응집 또 밀집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겠죠. 그런데 이제 삼포도의 종류에는 되게 다양한 것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프로도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표준편차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표준편차와 분산은요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준편차의 제곱된 값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표준편차는 뭡니까? 이건 약속된 거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편차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루트만 씌워지는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배우는 건 뭐냐면, 편차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편차가 뭔데? 라고 얘기하게 되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편차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편차의 합은 항상 어떠냐면 0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적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다. 그거는 이제 큰 의미를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A라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40, 50, 60, 그 다음에 70 정도 할까? 70 정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70. 그럼 평균 얼마니? 요거 110이고 요거 110이니까 얼마 나오지? 110이라고 얘기하니까 반이니까 55 나오죠. 평균은 55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차를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평균이 필요한 거야. 왜? 편차를 구하려면 별량에서 평균 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편차를 구하려고 합니다. 편차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40에서 55 빼니까 마이너스 15잖아. 그 다음에 50에서 55 빼니까 마이너스 5잖아. 60에서 55 빼니까 플러스 5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빼니까 플러스 15죠. 얘네들을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와? 무조건 어떠한 것을 구해도 평균은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편차합은 얼마다? 0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전에 했잖아.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평균은 55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거든, 평균은.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 크잖아.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얘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보게 되면 절대값 얘보다
얘보다는 어때? 얘가 가까워져 있지, 그지? 그러니까 편차값이 작을수록 평균 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편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놓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걸 알고 나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면 돼?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째야? 세 번째지. 분산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분산은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반드시, 분산의 어떤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산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에 여러분들이 변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글로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그 다음에 빼기랍니다. 뭐야? 평균의, 원래 우리가 구하던 평균 있잖아요. 제곱을 빼는 형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한글도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어차피 분산 구하고 나면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풀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풀어놓은 거. 요걸 풀어놓은 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분산의 정의식에 의해서, 분산의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5의 뭐야?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뭐야? 5의 제곱. 더하기 얼마? 15의 제곱. 평균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로 나누면 되지? 4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요거 225, 요거 225. 그러면 250. 에다가 요거 50, 50이니까, 25, 25니까 50. 300이네. 그러면 300을 4로 나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47에 28에다가, 그죠? 47에 28에다 75 정도가 나오네. 그지?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나오는 거지? 그럼 변형식은 어떻게 합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4로 나눕니다. 평균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40의 제곱 더하기 얼마? 50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 더하기 70의 제곱을 4로 나눠 놓고 빼기 얼마 하면 돼? 평균의 제곱인 55를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75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더 편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문제마다 좀 다른데, 보통 분산의 변형식이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분산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거. 분산값이 커지면 많이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집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반드시 뭐 한다? 암기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개념 설명해줬고요.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